안녕하세요. 데니엘의 음튜브 데니엘박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시장과 융자 시장 4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충격적인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또 융자 시장 4월 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작년에 비하면은 정말 실로 충격적인 이자율일 수밖에 없는데요. 1월 달까지만 해도 3%대 이자율을 유지하던 것이 2월 중순에 4%대를 돌파했고 4월 달에 들어서는 급기야 5%까지도 이자율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기준으로 본다면 30년 고정 같은 경우에 5.10%, 15년 고정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5.25% 정도 선까지도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5%에서 5.25%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변동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좀 낮은 때에 형성되어 있지만 또 포인트를 좀 써야 된다는 부분을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30년 고정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낮다면 5년이나 7년 변동 이자를 받고 향후 2-3년 후에 이자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다시 리파이낸스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기 케이스를 가지고 론 오피서하고 신중히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자는 지금 5%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며칠 후에는 5월 4일이죠.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5% 이상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또 6월 달도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기지 이자율도 같이 동반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지 이 부분은 사실 아직 퀘스천입니다. 이미 이자율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비례해서 모기지가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퍼스널 론이라든지 또 커머셜 론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융자 같은 경우는 5%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커머셜 융자, 은행에서 빌릴 때는 그 정도 이자가 아니고 4% 이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 차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연동해서 반영이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까지도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이자가 보통 낮고 장기 이자가 높은데 이제 장기 이자가 낮고 단기 이자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하나의 또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러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의 수요가 현격히 줄어 있느냐?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트랜잭션이 줄어든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수요는 많았고 공급은 적은 상태가 지속됐었고 그 시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지금 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역시 매물은 많지 않아서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이어 입장에서 유리해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퍼를 넣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다운 페이먼트 등이 준비되신 분이 부동산 구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구매 경쟁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위치, 원하는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미 가격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오버프라이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이 잘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조금만 어느 정도 감정가에 거의 준하는 정도 수준으로 오파를 하게 되면 억셉이 되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운 페이먼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높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향후 30년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변동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이자율이 아닙니다. 언젠간 이자율은 다시 하락하는 국면이 들어올 거고 그 국면에 리파이낸스를 한다면 작년, 재작년처럼 그만큼 낮은 이자율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을 가지고 30년 내내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당이 된다면 단기간 최소 2-3년간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값은 어떻게 될까?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 국면은 올 테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또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이자율이 높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에 나서야 될 거고 직구매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리한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원하는 가격대에 원하는 위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매물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고했듯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고 모기지 페이먼이라든지 다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충분한 인컴과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투자 인컴을 통해 가지고 페이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지만 경기가 나빠지게 돼서 인컴이 줄게 되면 어딘가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을 처분하는 수요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 오늘 살펴본 것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을 먼저 살펴봤고요. 향후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살펴봤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셔야 될지 또는 조금 미루었다가 하셔야 될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5월, 6월 이자율이 어떻게 기준금리가 일어나고 또 상황이 시장 상황이 바뀔지 예의주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달이 다르게 굉장히 급속하게 이 금융시장이 바뀌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와 데이터를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에 또 5월 동향을 가지고 또 긴급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엘 박이었습니다.